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다빈치의 저 질문은 저거는 고려해볼 가치도 없는 것이니까 생각을 접어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 미술이나 회화 혹은 디자인에 진학 후에 그림 공부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는 건데, 저 계획은 본인이 당장 실천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 놓고 묵혀두세요. 지금 당장 다빈치가 질문한 그런 혼란 속에 저 두 번째 질문은 다빈치가 미래에 형편도 좋아지고 돈도 넉넉해지고 개인적으로 유럽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저러한 개인적인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미술에 대한 그런 욕망들은 채울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부터 내 욕망을 우선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본 밑작업을 위해서라도 이 계획은 1차적인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다빈치가 살아가면서 이룩할 후작업에 필요한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저 질문은 다빈치의 개인적 욕망이고, 사회에는 저런 욕망을 수용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회적 인프라가 안 돼요. 대한민국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순수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꼬르 서양 미술이고 이꼬르 서양 역사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순수 미술이라고 했던 배운 것들은 전부 유럽의 역사들이고 유럽 그 나라의 문화예요. 마치 그것을 우리가 일제강점하에 일본 아이들이 프랑스와 교류하고 독일하고 교류해가면서 이런 미술작품 갤러리들을 운영하고 하면서 크나큰 돈을 벌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도 해방 이후에 서양 미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막 유행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서양 미술 배우고 서양 미술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애들이 가서 한다는 것이 해외에 나가고 소더비나 뭐 크리스티에다가 작품 출품하고 로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 우리나라 문화는 발전도 안 돼 있고 누가 성장시키려고 해보지도 않았고 문화적으로 저변 확대를 하려고 누구든 노력해본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하라는 얘기고, 다빈치가 그렇다고 내가 아예 그냥 서양 화법을 하지 마라 무시해라가 아니라 굳이 하고 싶다면 그것들이 지금은 디지털화 되었으니까 차라리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서양 미술을 접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적으로는 한국화를 공부하시고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 되면 배우시고, 아니면 혼자서라도 한국화를 이루는 도구나 재료를 이용해서 그림을 꾸준히 그리시고 또 그걸 응용하셔도 좋죠. 한국화를 기본으로 재료는 서양 것을 이용해가지고 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다변화하는 사회에서 기존에 해왔던 습관들이나 조직들이나 환경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흠모하고 그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4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환경에 있던 조직이나 기존의 문화들은 기존 것으로 보존하는 것이 옳고 새롭게 해나가야 돼요. 새롭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4차 산업 시대고 영상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다빈치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외국의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 창 흉내내고 국악하는 거 흉내내면서 인스타에다가 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을 기본 모태로 해서 서양 화법이라든가 또는 그림을 개인적으로 이룩하시고 공부는 디자인 쪽으로 출발하는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했던 이야기가 지금부터 다빈치가 쌓아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학원 간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조직이나 그런 그림과 관련되는 뭐 단체에 나도 일부가 될 수 있고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뿐만에 인정 안 해줍니다. 개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빈치가 이야기한 것 중에 첫 번째 저한테 질문하신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시라. 그거는 없어지는 직업들이고 저거는 재편대회하고 다른 방편으로 교원들이 양성될 것이고, 그것들이 대한민국의 교육부나 어떤 특정 단체에 의해서 교원이 양성되는 것들이 아니라 4차 산업에 맞게끔 현실에서 som에서 경력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다빈치 입장에서
다빈시 형편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저거 순서만 바꾸면 돼요. 지금 현재에서 다빈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창업이나 경영이나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대학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시간을 투자해서 정식적으로 배우면 뭔가 대기업을 운영할 것 같고 뭔가 내가 조그만 가게를 가져도 프랜차이즈로 큰 성장을 이룰 것 같은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실 건데, 대한민국에서 창업이나 홍보 마케팅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들은 없어요. 이 친구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려면은 이미 웹이나 이런 마케팅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인 현직에 있는 사람들 초빙해서 초빙 교사로서 가르쳐 가면서 현실과 실제 운영을 학생들에게 습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래서 나 교수예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케팅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구시대적인 마케팅과 구시대적인 홍보나 광고에 대해서 작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알아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건 몰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이나 경영이나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어떤 플랫폼을 기준으로 공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웹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저같이 웹에 대해서 자신 있게 알고 활동하고 경험해온 사람조차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그러니 지금 2020년도 5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플래시라고 하는 소스는 운영이 안 돼요. 웹에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제작해왔던 이모티콘이나 이미지들이나 이런 GIF 애니메이션들이 플래시가 연동되도록 하거나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소스에서 작업한 것들은 웹사이트에서 전부 물음표로 떠요. 이제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일반인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플래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플래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이나 이런 노트북 환경에, 스마트폰 환경에서 움직이는 이미지의 샷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제작한 소스를 이용해서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을 통해서 보급된 소스를 기반으로 GIF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지 않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웹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어떻게 대학 교수가 안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뉴스나 보고 얘네들아 플래시 없어진단다. 왜 없어지는지, 무엇이 대신 작동하는지 몰라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또한 이런 웹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어도비라고 하는 커다란 회사와 구글이라고 하는 거대한 회사가 충돌을 하고 마찰을 빚고 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 같은 유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웹 환경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활용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막 붕괴하고 화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부에서는 대응하는 거 없고, 이런 판국에 오프라인적인 저런 창업과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경영이나 홍보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직접 현실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시가 웹을 통해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셔야만 돼요. 품목을 선택하고 웹에 공간을 할당받아서 자신의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마케팅과 홍보하는 능력들을 배양하시는 게 학교에 수업료를 주고 가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또 한국에 있는 무슨 쇼핑몰 사이트,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움직이는 이런 3대 쇼핑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쇼핑몰 창업할래 하지 마세요. 소위 말하는 A나 10일이나 이런 데 쇼핑몰에 초창기에는 이러한 상품들을 파는 소셜 커머스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무료로 공간도 주고 자기네들이 대신 디자인해서 상품도 올려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쇼핑몰 하시는 분들 한번 댓글 달아보고, 요즘은 이런 데다가 내 상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사 등록비 주고 3일 동안 교육받고 또 공간 사는데 돈 주고 내 상품 올리는데 돈 주고 또 내 상품을 맨 앞에 올리는데 광고비로 얼마 더 주고 전부 돈입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분명히 이따구로 우리나라 웹을 운영하는 이런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삥 뜯어먹는 장사는 그만해라라고 계속 욕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2020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존이 2020년도부터 한국에서 사업 영역을 확장시키겠다 그러고 한국으로 진출했어요. 올해부터 아마존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한글을 이용해가지고 세계시장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아마존을 이용해서 해외 물건들을 직구해서 대행해도 파던 사람들도 이 사람도 대신 사주고 대신 판매하는 것에 국한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품들을 개발해서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서 아마존이 한국에 왜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물건들을 직구하고 많이 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국이 해외로 보여줄 물품이나 훨씬 좋은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은데 그걸 판매하지 못하니까 해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해외 많은 상인들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아마존이 한국에 오는 이유는 한국의 상품이라든가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제대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이런 쇼핑몰들이 해외 시장 공략에는 등한시한 채 오로지 자기네 사이트에 올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들이 푼돈을 뜯어먹기 위한 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존이 눈치 깐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공간에 자기 상품을 올리는 상인들은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터잡고 해외 시장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2, 3년 동안 끊임없는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거든요. 유튜브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랬으니 유튜브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 거 사이트가 한국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요. 제가 영상 유튜브에 한번 올리면 제가 페이퍼크래프트 가지고 한번 올리면 해외 유저가 90%가 해외에서 전부 접속하는 인원들이었어요. 그 이제 먹고 살만하고 유저도 많아지고 이제 뭐 크리에이터도 많아지고 뭐 인기 있는 100만 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닫아버리죠. 아마존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는 한국에서 뭐 11인이 뭐 A인이 이런데 쇼핑몰에 만약에 여러분들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그만하시고 아마존으로 지금 빨리 계정을 오픈하세요. 그래서 아마존이 한국에서 터잡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세계인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빈씨가 이처럼 학교 가서 수업료를 지불하고 창업이나 운영이나 경영이나 마케팅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얼른 아마존에 내 계정을 두고 내가 남대문에 가서 뭐든 떼다가 해외 사람들에게 실험적으로 판매를 해보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되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홍보하면 잘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 스스로 체득하고 기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현재 대학에서도 지들이 아마존에서 장사 안 해봤잖아, 교수들이. 그러니까 이건 두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빈씨는 올해는 무조건 다빈씨가 꿈꾸는 그런 미래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마존에 계정 트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장사하시는 한국 분들이 어떤 방식을 하는지 그런 모임들 우리 다음 카페 가면 다 있고 이미 이 해외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메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면서 본인도 그러한 사람들에 합류하고 해외 시장에다가 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마케팅 해보면서 익히는 것이 대학에 몇백만 원 지불하고 가서 경영인이 뭐니 배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거는 대한민국 어떤 유능한 스카이 대학원 가서 경영을 배워도 그거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빈씨가 하고자 하는 일의 베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빈씨가 지금은 중등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학원은 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의 아카데미 또는 웹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 메이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불법이 아니에요. 나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공간을 제공하고 미술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조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아틀리에를 만들어가고 운영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뭐하러 대학원 가가지고 그런 중등교사 자격증을 얻으려고 또 몇 년간 돈을 주고 거기 졸업해봐야 실업자들이 65%라니까요. 그냥 시간 낭비죠. 돈 낭비죠. 그냥 1차적으로 다빈씨가 말했던 저런 아마존 같은 데다가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가면서 체득한 경험을 가지고 크게 돈은 못 벌어도 기본적으로 수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만 해도 큰 성공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메이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다빈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수많은 지식들이나 경험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학원이나 이런 아틀리에나 내가 그런 메이킹 스페이스를 운영한다 그래서
내가 가진 기술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을 때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영입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페이퍼 크래프트를 하지만 저는 제 메이킹 스페이스에서 만약에 저와 같은 페이퍼 크래프트를 배우는 청소년들이 오면 전 제가 안 가르칠 거예요. 일본에서 초빙할 거예요. 일본 최고의 페이퍼 크래프트 커팅 아티스트들, 야마다 후나니 같은 애들 불러가지고 난 가르칠. 뭐하러 한국에서 그런 거 기술도 안 갖고 있는 뭐 교수니 무슨 뭐 에스모 대학 나왔니 뭐 이런 애들 여기만 찾지 실제 실력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 애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개념을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직접 나서서 막 교육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시겠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돈을 넉넉히 벌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내가 경험한 지식과 능력들을 한번 펼쳐 보여야지 했을 때는 나보다 좀 더 훌륭한 선생들 초빙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그렇잖아요. 그걸 또 아이들이 그림만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림만 가르칠 거야. 그 개념도 깨셔야 돼. 우리 아이들이 내가 마련한 메이킹 스페이스 공간에 왔을 때는 그림 그리고 싶은 애는 그림을 그리고 낙서하고 싶은 애는 낙서를 하고 조각을 하고 싶은 애는 조각을 하고 블럭 쌓기 잘하는 블럭 쌓기 하고 영화 잘 만드는 애는 영화 잘 만드는 걸로 가르치고 하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아이들의 선택 폭을 넓혀주셔야 돼요. 우리는 태권도 학원 가면 태권도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근데 좀 더 깨어나고 발 빠른 친구들은 태권도 사범 애들은 영어 교사도 있고 수학 교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권도 도장에 온다고 해서 태권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면 지가 태권도 하기 싫으면 영어 오늘 학교 숙제에 영어 숙제가 있어. 그러면 영어 선생들이 어드바이스 해준다니까 서포트 해줘요. 수학 선생이 서포트 해주고 그런 태권도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용인무대에 나왔다고 무슨 먼 체대 나왔다고 태권도장 연애들보다 훨씬 똑똑한 애들 많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앞서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진짜 우리 애들 아끼는 거죠. 내가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내 경험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다양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메이킹 스페이스가 학원이고 아카데미가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자기는 한 가지밖에 안 배워놓고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될래? 나 여기선 최고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와. 하는 개념은 깨어져야만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다빈치도 부모가 될 거고 자식을 낳을 거고 다빈치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학원을 보냈더니 그 학원은 아이들하고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애가 재밌어서 거기서 올라고 그러질 않아. 그런 학원이 있고 지금처럼 영어 학원 따로 끊어주고 수학 학원 따로 끊어주고 체육 학원 따로 끊어주고 미술 학원 따로 끊어주고 여기저기 애들이 셔틀버스 타고 몇 군데 학원을 돌아다녀서 8시 9시면 초죽음이 돼서 집에 오는 아이들을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요. 그런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다빈치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3차 산업에 존재했던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런 자격이나 요건을 마련해야지는 3차 산업 우리 사회 구조에 있었던 생각들이고 4차 산업 시대 때는 돈을 벌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룩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돈을 내가 지금은 능력이 안 되고 아무런 자격이 안 되니까 나가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라 라고 내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나는 좀 더 여기서 한 발짝 더 앞서가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의 그 노하우를 몸으로 직접 체득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한국 시장 안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애들은 한국적 마인드고 한국적 수익을 바라는 아이들이고 한국적 시스템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홍보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이거는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이놈의 사이트를 유지하는 유지비를 대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쇼핑몰로 하는 사장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오로지 이런 쇼핑몰 회사들 성장에 밑거름으로 밑닦아주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이 한국에 들어온 거 되게 환영이에요. 그동안은 우리나라 쇼핑몰 운영하는 친구들이 해외 물품은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구입했어요. 외국 애들은 우리 한국에 거든 마음대로 구입 못했어요. 뻑하면 자기 인증하라고 그러고 액티브엑스 깔라고 그러고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마존이 올해부터 들어오면 전 세계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마존에 다빈치가 이거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이번 2020년도에 정식으로 선포하고 들어왔으니 언제부터 웹의 계정이 오픈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내 공간을 사야 되는지도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다빈시가 지금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지식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아마존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인터넷 쇼핑을 아마존에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과 요건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부합하도록 내 물건을 어떻게 상품을 업로드 시키고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며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경험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빈시가 지금 계속 추구해야 될 방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네 번째도 그거는 나중에 다빈시가 형편이 되면 할 수 있는 계획들이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창업 경영, 홍보, 마케팅에 대한 것에 집중할 텐데 대학원에 가서 오프라인적인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 경영 방법 필요 없고요. 웹, 아마존, 내가 내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을 첫 번째, 그 첫 번째를 통해서 다빈시가 기본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 있다면 그걸 성공으로 삼아야지 거기서 욕심을 내고 더 큰 돈을 벌려고 하고 그건 절대 발전 없어요. 사람이 멈출 땐 멈출 줄 알아야 하고요. 제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볼 땐 뒤를 돌아봐야만 해요. 그냥 앞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 그러한 기본적인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비로소 다빈시가 말하던 저러한 꿈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직접 메이킹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임대받고 그걸 활용해서 그 지역에 활동된 청년들을 향해서 다빈시가 하고자 했던 꿈을 다빈시가 스스로가 익혀서 내가 가르쳐야지가 아니라 다빈시보다 훨씬 능력이 있고 경험 많은 미술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속에서 다빈시도 같이 배우면 되지. 다빈시가 돈을 주고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할 게 아니라 다빈시보다 어리지만 그런 과정을 이미 거쳐온 친구들이 많잖아. 그런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나도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 되지. 그리고 다음 주는 한국화 잘하는 친구들, 그 다음 주는 뭐 조각이나 조형 잘하는 친구들 부르고 이러면 다빈시가 대학 등록금 몇백만 원 안 줘도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술과 능력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예요. 제가 페이퍼크래프트 잘하니까 내가 우리 젊은 애들 가르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제가 못하면 젊은 친구들에게 배워요. 그 친구들은 대학 가서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들에게 충분한 배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어리고 멋이고도 내가 필요하면 내가 배워야 되면 가르쳐달라 하고 배워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빈시의 꿈을 이렇게 리빌딩할 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다빈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술과 기능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고 능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능력을 이미 수많은 기술과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라고요. 그 친구들이 가르칠 때 옆에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같이 배우면 되고 그래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제 말 어려웠고 못 알아듣았으면 또 연락하시고 네, 지금까지 홍수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